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핵심 비법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선물은 저희 자문 노무사님이신 박삼용 노무사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저희 국회어 TV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자, 2022년도에도 저희 국회어 TV 시청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시청해달라는 그런 뇌물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강의들이 있지만 실제로 근로계약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그 사례가 많지 않아서 그 강의도 많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주신 선물이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의 핵심 비법 첫 번째, 왜 작성해야 하고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계약 당사자 간의 약속을 문서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서로 급여를 주고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인데, 근로를 먼저 하고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 문서를 남겨두지 않으면 서로 오해하고 분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노동법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답은 근로계약을 하기 바로 즉시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경황이 없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는데, 해당 근로자가 채용된 지 이틀 만에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아마 억하심정이 있었겠죠. 이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정답은 형사처벌을 받는다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대표님이 근로조건 명시 의무 및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 대표님은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형도 형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회사 대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졸지에 30만 원이 아니라 전과자가 된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라고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노무사님도 그냥 언제 하라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근로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채용된 직원이 첫날 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신고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일 근로계약 한다면 당일 계약하세요. 근로계약서 핵심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생각하셔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들이 담깁니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제공과 관련해서 일을 할 때 계약 당사자인 대표님과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무를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지는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 노무사님이 표로 정해드렸는데요. 한번 띄워드릴게요. 법정사항으로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임의사항, 대표님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는 직원의 책임, 근로관계 종료,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내규로 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법정으로 정하는 사항 등은 특히 근무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서로 지켜야 할 내용들이고요. 법정 분쟁에서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의 경우에는 기본급부터 각종 수당까지 계산 방법이 쉽지가 않고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작성을 하시고, 실제 설명을 하실 때도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오해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휴일도 마찬가지고 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평가에도 포함이 됩니다. 또 근무 장소 같은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라든지 사업 장소 등도 중요한 것이,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은 다 많이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송년을 하러 가는 길, 어르신 댁에서도 일을 진행을 하잖아요. 어르신을 모시고 나와야 되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잘 표시를 해야 분쟁을 피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산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 정도로 하고 2023년 근로계약서 작성 핵심 비법의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위법사항을 기억하자.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1일 9시간으로 정하거나 8시간이 아니라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해버리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정해주지 않을 경우, 법정 유급 휴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선지급해서 연차 사용권을 제한하는 경우. 말이 좀 어렵죠. 연차 사용권, 연차를 쓰지 못해야 한다는 겁니다. 식대나 교육비를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 경우,
일방적으로 사직할 경우에 일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경우,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천천히 읽어드리는데 잘 보세요.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 규정을 둔 경우, 계약서상에 이러한 위법사항을 규정할 경우에 위법에 대한 증거 자료를 기관이 스스로 남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희 노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짓이죠. 직원들이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에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노동조합이 이를 이용해서 단체 교섭이나 임금 교섭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의 압력에 굴복을 해서 야간 휴게 시간을 반으로 줄인다든지, 지급할 여력도 되지 않으면서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규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회사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는 이게 법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한번 정해진 근로조건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근로조건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띄워드렸던 표 꼭 살펴보시고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회사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하셔야지 되돌릴 수 없다는 거 하고, 마지막 핵심 비법 네 번째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기억해라. 이런 사항의 경우에는 사항별로 근로자의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하는 문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띄워드릴게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 포괄임금제에 대한 동의, 근로계약서의 수령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도장 찍는 거, 개인정보 활용 동의하는 그런 조항들, 선택적 근로시간, 이런 것들, 이런 항목들은 근로자의 동의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말로 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앞으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 문제가 없게끔 하는 바람에서 이런 선물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하고 저희 천천박사하고 그리고 국회어 TV 박사명 노무사가 드린 선물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이 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돌려보셔야겠죠.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네이버 카페에도 언제든 질문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핵심 비법 4가지 선물로 드렸습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